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이죠. 한국 BNC 종목번호 256840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주로 그 히알루론산, HA 필러라고 하죠. 이런 미용 의료기기 사업으로 꽤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온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정말 주목받고 있는 PG011 개발 소식 때문에 시장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11월 4일에 이 PG011의 긍정적인 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겠죠, 이게. 발표된 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18% 이상 급등하고 또 역사적인 거래량을 기록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해봐야 할 부분은요. 과연 이 한국 BNC라는 회사가 안정적인 현재 사업, 그러니까 HA 필러 사업과 또 폭발적인 미래 잠재력, 비만 치료제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래서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기회일까?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가진 그 불확실성, 특히 이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변동성 위험, 이런 것들이 더 큰 기업일까?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BNC가 가진 그 강력한 성장 잠재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 기반이 있잖아요. HA 필러 사업이라는. 그 위에서 어떻게 보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건전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도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걸로 뒷받침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약 개발, 특히 이 PSG202처럼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라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매우 낮거든요. 이 본질적인 위험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R&D 비용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그 뚜렷한 수익성 악화 추세라던가 최근 주가 급등이 혹시 좀 과열은 아닐까 하는 점, 이런 투자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국 BNC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역시 안정적인 기반이에요. 핵심 사업인 HA 필러가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도 보면 10% 이상 성장하면서 892억 원 배출을 올렸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큰 바이오 섹터에서는 상당한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PG011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GLP-1하고 GLP-2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인데요. 비록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물, 그 위고비 성분하고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점, 이거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성공한다면 수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품게 하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이런 야심찬 R&D를 뒷받침하는 게 사실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 비율이요 12.93%에 불과해요. 이게 업종 평균이 한 78% 가까이 되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죠. 자기 자본 비중은 86%를 넘어서고요. 이건 결국 신약 개발이라는 그 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 22배 수준인데 업종 평균이 74배가 넘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현저히 낮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역시 1.48배로 업종 평균 16배와 비교하면 아주 저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바이오 기업들 평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6%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좀 돋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그 주가 급등했던 날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대규모로 순매수에 나섰다는 사실, 이것도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그 안정적인 HA 필러 사업이라든지 낮은 부채 비율 같은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면의 위험 요소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첫째로 HA 필러 사업이 안정적이긴 한데 이 사업 하나만으로는 기업 전체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기에는 글쎄요, 성장 속도나 시장 규모 면에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의 모든 기대는 사실상 PG10이라는 단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집중돼 있는 모습인데 이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위험성이라는 걸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PG10은 아직 동물 실험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의 성공 그리고 최종적인 신약 허가까지 이어질 확률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여정이죠. 또 그 개발 파트너사인 덴마크 프로젠과의 관계나 의존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할 변수고요.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 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익성 악화 추세입니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매출액은 10% 이상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7%나 급감을 했어요. 당기순이익 역시 132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49.21%나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순이익을 13.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19% 감소했다고 보기도 하던데요. 뭐 어떤 수치를 보든 간에 수익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자료 간의 수치 차이가 좀 있다는 것 자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특히 저는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 4.4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재무 안정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라고 봐야 합니다. R&D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 이 재무적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변동성 문제입니다. 11월 4일 하루 만에 18% 넘게 주가가 폭등하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700% 이상 폭증했다는 건 이건 PG-제102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어쩌면 약간 투기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100만 주 이상을 순매도했고요. 위험 경고 섹션 자료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 추세나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고 또 PER 22배 수준이 산업 평균 대비 높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는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그냥 가능성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과 직접 경쟁할 수도 있고 혹은 개발 중간 단계에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낮은 부채 비율하고 86%가 넘는 탄탄한 자본 구조는 바로 이런 장기적이고 또 불확실성의 높은 R&D 과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 임상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보상,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건 충분히 감수할 만한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비임상 데이터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실제 임상에서의 성공 사이에는 정말 넘기 어려운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동물 모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인간에게 그대로 재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성공했을 때 보상이 큰 만큼 실패했을 때 타격도 막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임상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텐데 구체적인 임상 일상 진입 계획이라든지 이걸 뒷받침할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이 PG-11이라는 단핵 파이프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핵심 파이프라인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지연이 발생한다면 기업 가치 전체에 미칠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술 수출 가능성? 물론 매력적인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건 역시 설득력 있는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너무 좀 앞서 나간 기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럼 PG12 외에 이런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려는 다른 노력들은 없나요?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스주의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툰모코가를 신청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안구건조증 치료물질로 개발하던 걸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고,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아이스트를 통해서 코스메슈티컬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꽤 적극적인데요. 항암 바이러스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는 진메디신, 또 2세대 우울증 신약을 개발하는 덴마크의 로포라사, 이런 곳들에 지분을 투자하고 아시아 지역 판권을 확보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건 분명히 단일 파이프라인 의존도를 낮추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다각화 노력들은 분명 긍정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보툴리눔 톡신 시장, 이거 이미 경쟁이 매우 치열한 내도션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항암제나 화장품 사업, 또 지분 투자나 판권 확보건들도 아직 뭔가 가시적인 매출이나 이익 기여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HA플러가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들의 실질적인 기여도나 성장성은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 BNC의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은 뭐니 해도 PG102의 성공 여부라고 봐야 하고, 다각화 노력이 현재의 그 높은 리스크를 충분히 상쇄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은 분명 장점이지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마이너스 이자 보상 비율하고 급감하는 순이익을 고려하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재무 건전성이 앞으로 본격화될 그 막대한 임상 비용을 정말 감당할 체력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재무 건전성 측면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채 비율 13% 미만, 자본 비중 86% 이상이라는 수치는 사실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탄탄한 재무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R&D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적자가 흔한 바이오 업계에서 흑자 ROE 6.0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경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비용 증가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우려 이해는 합니다만, 회사의 재무 상태와 또 PG1센2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향후 임상 단계에 진입할 때 필요한 자금 조달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익 감소 폭이 단순히 투자 확대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급격해요. 영업이익 77% 감소, 순이익이 거의 50% 이상 감소했다는 건 분명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이자 보상 비율 마이너스 4.4. 이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말로 포장하기는 어려운 명백한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R&D 투자가 계속되고 특히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임상 단계로 진입하면 재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핵심 사업인 HA 필러가 창출하는 현금 흐름이 이 막대한 미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무자료 간의 순이익 수치가 다르게 보고되는 점, 13억 원 대 13.31억 원,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도에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업종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PER과 PBR은 지난 11월 4일 주가 급등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건 어쩌면 시장이 아직 한국 BNC가 가진 그 PGC2의 진정한 잠재 가치를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기관과 외국인의 대규모 동시 순매수 역시
단순히 어떤 단기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이른바 스마트머니의 유입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가는 종종 미래의 기대 가치를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급등세를 오히려 과열의 징후로 해석합니다. 초기 단계인 비임상 데이터 발표 하나에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폭등하고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기대감과 투기적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렸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순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현재 PER, PBR 지표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급격히 악화된 수익성 지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 없이 오직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주가는 작은 악재 하나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국 BNC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HA 필러 사업을 탄탄한 기반으로 삼아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매우 유망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뛰어난 재무 건전성과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요. 최근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은 이 기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좀 다릅니다. PG102가 지닌 잠재력 자체는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 특히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은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내재된 그 높은 실패 가능성과 막대한 비용이라는 위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 지표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그 마이너스 이자 보상 비율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최근의 주가 급등 역시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기대감에 기댄 투기적 성격이 강해 보이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명백한 리스크들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한국 BNC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드러난 리스크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의 견해가 뚜렷하게 엇갈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라는 과실을 기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 거쳐야 할 그 험난한 과정과 또 그 안에 내재된 본질적인 위험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이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 PNC의 기업 가치는 향후 PG102의 임상시험 결과와 그 성공적인 시장 출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고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겠죠. 오늘 저희가 나눈 다양한 관점과 제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관련 기업 보고서나 재무제표 또 임상 관련 뉴스 등을 더 깊이 있게 한번 탐색해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권합니다. 이 논의에 정해진 승자나 절대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